지방 공기업에서 20년을 버텨온 나에게 저녁 시간은 그저 하루를 마무리하는 일상이었다. 오늘도 퇴근 후 소파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을 때였다. 아빠, 고등학교 2학년인 딸 나영이가 거실로 들어왔다. 평소보다 표정이 어둡다는 게 한눈에 보였다. 17살이면 사춘기 끝자락이라 이런 날도 있겠거니 했는데 뭔가 달랐다. 왜? 무슨 일 있어? 나영이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내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다. 이런 행동 자체가 예사롭지 않았다. 평소 이 아이는 자기 방에서 공부하거나 휴대폰만 들여다봤는데 아빠, 혹시 엄마 그 학원 선생님이랑 이상한 것 같아. 순간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 뭔 소리야? 어떤 학원 선생님? 엄마가 영어 회화 배우러 다니는 그 학원. 이도윤 원장님. 아, 그 사람 말이구나. 아내 유리가 몇 달 전부터 문화센터에서 만난 인연으로 영어 회화를 배우러 다니고 있었다. 45살에 늦깎이 공부한다고 나름 열심히였는데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나영이는 더욱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어제 엄마 휴대폰으로 숙제 사진 보내려고 했는데 카톡 알림이 계속 떴어. 도윤쌤이라고 저장되어 있더라고. 하트마크? 그건 좀 이상하긴 하다. 하지만 요즘 중년 여성들은 이모티콘을 자주 쓰니까 그게 전부야? 아니, 그때 실수로 카톡 내용을 봤는데 나영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17살 아이가 뭔가 어른들의 일에 말려들고 싶지 않아 하는 표정이었다. 뭘 봤는데?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지난번 그 카페로 올래요? 이런 식의 메시지들. 그리고 엄마가 남편은 오늘 늦어요. 이렇게 답장하고 가슴 한쪽이 뜨끔했다. 하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건 내가 오해한 거야. 엄마가 영어 공부 상담받는 거겠지. 나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저 며칠 동안 계속 생각해봤어요. 엄마가 요즘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예전과 달라졌어요. 그리고 뭐? 학원 갔다 오시면 향수 냄새가 나요. 평소에 안 쓰시던 향수. 이 순간 뭔가 서늘한 기운이 등골을 타고 올라왔다.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19년을 함께 산 아내가, 그것도 고등학생 딸이 있는 엄마가 그런 짓을 리 없었다. 나영아, 엄마는 그런 분이 아니야. 내가 너무 민감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나영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빠, 저도 믿고 싶지 않아요. 근데 너무 이상해요. 엄마가 휴대폰을 화장실까지 가져가고 밤에도 메시지 확인하고 그제서야 떠오르는 것들이 있었다. 최근 몇 달 동안 아내의 변화들.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했고 운동복도 새로 샀다. 영어 학원 간다며 나가는 시간도 늘어났다. 하지만 그런 건 중년 여성들에게 흔한 일 아닌가? 뭔가 새로운 취미나 관심사가 생기면 옷차림이나 관심도 달라지는 게 당연하고. 아빠가 확인해 볼게. 너무 걱정하지 마. 나영이는 안도하는 표정을 지었다. 정말이요? 아빠가 확인해 주시면 제가 예민하게 생각한 거였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나영이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17살 아이가 거짓말할 이유는 없다. 하지만 그렇다고 19년 결혼 생활을 함께한 아내를 의심할 수도 없었다.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의 모습을 바라봤다. 평온해 보이는 얼굴. 정말 나영이가 오해한 것일까? 아니면 내가 너무 둔감했던 것일까? 이상하게도 잠이 오지 않았다. 가슴 한쪽에서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나영이의 말을 듣고 나서부터 이상하게 신경이 쓰였다. 아무것도 아닐 거라고 스스로를 달랬지만 한 번 의심의 씨앗이 심어지니 아내의 모든 행동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다음날 아침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유심히 관찰했다. 화장대 앞에 앉은 유리의 모습이 예전과 확실히 달랐다. 파운데이션을 더 꼼꼼하게 바르고 립스틱도 진한 색으로 골랐다. 오늘 어디 가? 영어 학원 가야지. 오늘 회화 수업 있어. 그런데 영어 학원을 간다면서 왜 이렇게 차려입는 걸까? 예전에는 동네 마트 가는 것도 대충 입고 나갔는데 몇 시에 끝나? 글쎄, 오늘은 좀 늦을 것 같아. 원장님이 개별 상담도 해주신다고 하셔서. 개별 상담? 45살에 영어 회화 배우는데 무슨 개별 상담이 그렇게 필요한가? 점심시간에 문득 아내에게 전화를 걸어봤다. 평소에는 안 하던 일이었다. 여보, 뭐해? 갑자기 웬 전화? 나 지금 학원에서 쉬는 시간이야. 목소리가 약간 당황스러워 보였다.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유리씨, 커피 드릴까요? 이도윤의 목소리였다. 학원 원장이 학생 한 명에게 커피를 직접 타준다고? 아, 네, 감사해요. 아내가 대답하는 목소리가 평소보다 밝았다. 나에게는 한 번도 그런 톤으로 말한 적이 없는데. 그럼 나중에 봐.
수고해.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쪽이 답답했다. 뭔가 석연치 않았다. 저녁 늦게 아내가 돌아왔다. 향수 냄새가 났다. 나영이 말이 맞았다. 평소에 쓰지 않던 향수였다. 학원 어땠어? 응, 괜찮았어. 원장님이 발음 교정을 많이 도와주셔서 그때 아내의 휴대폰에서 메시지 알림음이 울렸다. 화면을 슬쩍 봤는데 도윤쌤이라는 이름이 보였다. 나영이가 거짓말하지 않았구나. 다음 날 아내가 학원에 간다며 나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지켜봤다. 평소보다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그리고 차에 타기 전에 거울을 한 번 더 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주말에 나영이가 다시 내게 다가왔다. 아빠, 어제 엄마 휴대폰 좀 더 봤어요. 나는 딸의 표정을 살폈다. 17살 아이가 이런 무거운 얘기를 해야 하는 상황이 안타까웠다. 뭘 더 봤는데? 메시지 내용을 캡처했어요. 아빠가 확인해 보시라고. 나영이가 자신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화면에는 아내와 이도윤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다. 오늘 시간 어떠세요? 차 한잔 하실래요? 남편은 회사 야근이에요. 7시쯤 괜찮을까요? 그럼 지난번 그 조용한 카페로 올까요? 거기서 많은 얘기 했잖아요. 네, 좋아요. 오늘은 제가 커피 살게요. 이게 뭐지? 영어 학원 원장과 학생이 나눌 대화가 아니었다. 더 아래로 스크롤하니 더 충격적인 내용들이 있었다. 유리 씨는 정말 매력적인 분이세요. 남편분이 부러워요. 그런 말씀 들으니 기분이 좋네요. 오랜만에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건 명백히 선을 넘은 대화였다. 나영아, 이걸 언제 봤어? 며칠 전이요. 아빠한테 말씀드려야 할지 고민했는데 그냥 넘길 수가 없었어요. 17살 딸이 이런 걸 보고 얼마나 충격받았을까? 가슴이 아팠다. 아빠가 처리할게. 너는 신경 쓰지 마. 하지만 내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19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다니.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아내의 휴대폰을 확인했다. 잠금 해제 비밀번호는 나영이 생일이었다. 아이러니했다. 메시지를 더 확인해보니 상황이 더 심각했다. 거의 매일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고 만나는 빈도도 주 23회였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난주 그날이라고 표현한 날이 있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짐작이 갔다. 화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폭발하지 않았다. 47살 남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나이가 아니었다. 냉정하게 생각해야 했다.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아내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신용카드 내역, 차량 이동 경로, 심지어는 주말에 학원 근처까지 가서 확인했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순간을 목격했다. 학원 앞에서 아내와 이도윤이 나오는 모습을. 거리감이 전혀 없었다. 마치 연인처럼 19년을 바보로 살았구나. 학원 앞에서 본 그 장면 이후 나는 완전히 달라졌다. 더 이상 의심하는 단계가 아니었다. 확신으로 바뀐 순간이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았다. 20년간 공기업에서 일하며 체득한 것이 있다면 문제가 생겼을 때 감정보다는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었다. 그날 밤부터 본격적인 증거 수집을 시작했다. 먼저 아내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다. 가족 카드여서 내 명의로 되어 있어 확인이 가능했다. 최근 3개월 동안의 사용 내역을 꼼꼼히 살펴봤다. 역시나 수상한 부분들이 보였다. 평일 오후 24시 사이에 호텔 근처 카페에서의 결제 내역이 반복적으로 보였다. 그것도 2인분 가격으로. 그리고 한 번은 호텔 주차장 결제 내역까지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계속했다. 다음은 아내 차량이 블랙박스였다. 최신형이라 GPS 기능이 있어서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아내가 학원에 간다고 한 날들의 동선을 추적해봤다. 충격적이었다. 학원은 10분 정도만 머물고 대부분의 시간을 호텔 주변에서 보내고 있었다. 그것도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마다. 휴대폰 위치 정보도 확인했다. 가족 안전 앱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가능했던 일이다. 아내와 이도윤의 위치가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는 것이 여러 차례 확인됐다. 일주일 동안 이런 자료들을 수집하면서 마음 한편으로는 나영이가 걱정됐다. 17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거운 짐이었다. 나영아, 요즘 공부는 잘 되고 있어? 네. 아빠, 그런데 엄마 일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이의 눈에 불안감이 역력했다. 가정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다. 아빠가 확인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너는 수능 준비에만 집중해. 하지만 나영이는 고개를 저었다. 아빠, 제가 더 도와드릴까요? 엄마 메시지 더 확인해 볼게요. 안 돼. 이런 건 어른이 해결할 일이야. 그 말을 하면서도 가슴이 아팠다. 아이가 이런 더러운 일에
더 이상 휘말리게 할 수는 없었다. 다음 주에는 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다. 평소 아는 후배가 사설 탐정 일을 한다고 해서 조심스럽게 연락해봤다. 처음에는 망설였다. 19년 결혼 생활이 이런 식으로 조사받아야 하는 현실이 참담했다. 형, 이런 일은 생각보다 많아요. 요즘 중년층 불륜이 늘고 있거든요. 후배의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다. 내가 그런 통계의 일부가 되었다는 사실이 더 서글펐다. 일주일 후, 후배가 사진과 영상 자료를 가져왔다.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까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들이었다. 형, 이 정도면 법정에서도 충분히 통해요. 상간자 소송 걸면 99% 이깁니다. 그제서야 현실이 실감났다. 내 결혼 생활이 정말 끝나는구나. 그날 밤, 나는 모든 증거들을 정리했다. 카톡 대화 캡처본, 신용카드 내역, GPS 이동 경로, 사진과 영상 자료까지. A사 용지로 30장이 넘었다. 19년 결혼 생활의 끝을 증명하는 서류들이었다. 마지막으로 변호사와 상담 약속을 잡았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시작될 것이다. 그런데 이상했다. 화가 나야 정상인데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졌다. 혼란스러웠던 지난 몇 주와 달리 이제 할 일이 명확해진 것 같았다. 나영이가 거실로 나와 내 옆에 앉았다. 아빠, 많이 힘드시죠? 괜찮아. 아빠는 괜찮으니까 너는 걱정하지 마. 아빠, 제가 엄마한테 실망했어요. 근데 아빠는 정말 멋있어요. 17살 딸의 말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적어도 이 아이만큼은 내 편에 서 있구나. 고마워. 나영아, 아빠가 잘 해결할게. 내일이면 19년 결혼 생활의 마지막 장이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진실은 언제나 힘이 세니까. 변호사와의 상담이 끝난 후 나는 완전히 결심을 굳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었다. 이 정도 증거면 상간자 소송에서 99% 승소 가능합니다. 위자료도 3천만 원 이상은 충분히 받아낼 수 있어요. 변호사의 말이 머릿속에 맴돌았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평소처럼 아내가 학원에서 돌아왔다. 거실 테이블 위에 미리 준비해둔 서류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본 아내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게 뭐야? 나는 소파에 앉아 아내를 바라봤다. 19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설어 보였다. 앉아.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게 깔렸다. 아내는 주저하더니 건너편 소파에 앉았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봉투 열어봐. 뭔데? 왜 이렇게 무서운 분위기로? 열어보라고. 아내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서 사진들이 쏟아져 나왔다. 호텔 앞에서 이도윤과 손을 잡고 있는 모습, 차 안에서 포옹하는 모습, 그리고 카톡 대화 캡처본들. 아내의 얼굴이 순간 하얗게 변했다. 이건 뭐야? 내가 뭘 했는지 모르겠어? 아니야. 이건 오해야. 우리는 그냥 뭐? 호텔에 그냥 들어갔어? 차 안에서 그냥 안 왔어? 아내가 말문이 막혔다. 그러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 맞아. 근데 이렇게 된 게 누구 때문인데? 당신이 나한테 언제 관심이나 가져봤어? 역시나 적반하장이 나왔다. 외도 심리 자료에서 본 그대로였다. 내가 바쁜 게 내가 바람필 이유가 돼? 바쁜 게 아니라 무관심했잖아. 19년 동안 나는 그냥 애 엄마, 밥하는 사람이었어. 여자 취급 한 번 안 해주면서 가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참았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진다. 그래서 17살 딸이 엄마 메시지를 보고 충격받아도 상관없어? 아내의 표정이 굳었다. 나영이가 뭘 봤다는 거야? 내가 그 남자한테 보낸 메시지 다 봤어. 남편은 오늘 늦어요. 여자로 대접받는 느낌이에요. 이런 거 다. 아내가 고개를 돌렸다. 부끄러움인지 화인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나영이한테는 말하지 마. 이미 늦었어. 그 아이가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나한테 말한 거야. 17살 아이가 엄마 불륜을 목격하고 얼마나 충격받았을 줄 알아? 그때 나영이가 자기 방에서 나왔다. 아마 우리 대화를 듣고 있었던 것 같았다. 엄마, 나영이의 목소리가 차가웠다. 나영아, 왜 그러셨어요? 우리 가족이 뭐가 부족했어요? 아내가 대답하지 못했다. 17살 딸 앞에서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 나영이가 내 옆에 와서 앉았다. 아빠, 전 아빠 편이에요. 엄마가 잘못한 거예요. 그 순간 아내가 울음을 터뜨렸다. 나도 처음에는 그냥 친구로 만난 거였어.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여자로 봐주니까 19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 취급받는 느낌이었어. 그게 가족을 배신할 이유가 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라는 것은 한번 깨지면 다시 복구되지 않는다. 이혼하자. 간단 명료하게 말했다. 그리고 이도윤한테도 상간자 소송 걸 거야. 변호사 선임 끝났어. 아내가 더 크게 울었다.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안 그럴게. 19년을 바보로 살게 해놓고 이제 와서 용서? 일어서서 아내를 내려다봤다. 내일까지 이도윤한테 연락해서 만나자고 해. 셋이서 대화할 일이 있어. 왜? 뭘 하려고? 그 사람도 책임져야지. 남의 가정 망가뜨려 놓고 혼자만 빠질 생각하면 안 되거든. 다음날 저녁 이도윤이 우리 집으로 왔다. 42살 남자가 긴장한 티가 역력했다. 안녕하세요. 인사하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다. 앉아. 이도윤이 소파에 앉자. 나는 테이블 위에 사진들을 쫙 깔았다. 이거 보고 뭐라고 할 거야? 이도윤이 사진들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끝이야? 제가 잘못했습니다. 19년 가정을 망가뜨려 놓고 잘못했다는 말 한마디면 끝나? 이도윤이 대답하지 못했다. 상간자 소송 준비했어. 위자료 3천만 원. 어떻게 생각해? 그건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순간 화가 치밀었다. 너무 많아? 남의 가정 박살내놓고 3천만 원이 많다고? 나영이가 거실로 나왔다. 아저씨, 17살 아이의 목소리였지만 차가웠다. 제 가족을 왜 망가뜨렸어요? 이도윤이 나영이를 바라보더니 더 크게 고개를 숙였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빠. 이런 사람들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해요. 나영이의 말에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내일 소장 접수한다. 각오해. 19년 결혼 생활의 끝이 이렇게 시작됐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정의가 승리해야 하니까. 소장을 접수한 지 6개월이 지났다.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먼저 상간자 소송 결과부터 말하자면 완승이었다. 변호사 말대로 99% 승소였다. 이도윤에게는 위자료 3,500만 원, 아내와는 협의이혼으로 위자료 2천만 원과 나영이의 양육권을 모두 확보했다. 법정에서 이도윤이 변명하는 모습을 봤을 때는 한심했다. 처음에는 단순한 친구 관계였다고 발뺌하더니 결정적 증거들 앞에서는 할 말이 없어졌다.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가했으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 판결문을 듣는 순간 가슴이 시원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이도윤은 결국 학원도 문을 닫았다. 소문이 퍼지면서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모두 빼갔기 때문이다. 자업자득이었다. 원장이 유부녀하고 바람 피웠다더라. 그런 사람한테 우리 아이들을 맡겼다니. 동네 학부모들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결국 이도윤은 이 지역을 떠났다고 들었다. 아내는 소송 과정에서 끝까지 이해해달라고 애원했지만 내 마음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후였다. 19년을 함께 살았는데 19년이라는 시간이 하루아침에 무너져도 되는 거였어? 더 이상 대화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신뢰가 깨진 관계에서는 시간도 의미가 없었다. 이혼이 성립된 후 나영이와 나는 작은 투룸 아파트로 이사했다. 넓지는 않았지만 깔끔했고 무엇보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가 있었다. 아빠, 여기 괜찮은 것 같아요. 나영이가 새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17살 아이가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걱정이었지만 생각보다 씩씩하게 적응하고 있었다. 불편하지 않아? 예전 집보다 좁은데 전혀요. 오히려 아빠랑 둘이 있으니까 더 편해요. 나영이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다. 이 아이는 진짜 내 편이구나. 수능까지 6개월 남은 상황에서 이런 큰 변화가 있었는데도 나영이는 공부에 더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아빠를 위해서라도 좋은 대학 가고 싶어요. 나영아, 내가 행복하면 그게 아빠한테는 최고야. 그래도 아빠가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딸이 되고 싶어요. 아빠처럼 정의로운 사람 말이에요. 17살 딸의 이런 말을 들으니 그동안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직장에서는 처음에 좀 어색했다. 동료들이 내 상황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동훈아, 힘들었겠다. 그래도 잘 정리한 것 같던데. 이제 끝났어. 요즘 젊은 사람들도 그런데 중년에 그런 일 겪으면 정말 힘들지. 그래도 딸이 있어서 다행이야. 동료들의 반응은 대체로 동정적이었다. 누구도 내가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잘 처리했다는 반응이 많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다. 나영이의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나영이 아버지시죠? 아이가 최근에 공부도 더 열심히 하고 친구들에게도 더 적극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리고 며칠 전에 학급 친구가 가정 문제로 고민 상담을 할 때 나영이가 정말 좋은 조언을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어른스러워졌다고 해야 할까요? 집에 와서 나영이에게 물어봤다. 학교에서 친구 상담해줬다면서? 아, 그거요? 친구가 부모님 때문에 고민이 있었는데 제가 겪어본 일이니까 조언해줄 수 있었어요. 뭐라고 했는데? 어른들도 실수할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건 가족이 서로를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가 부모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도 하고요. 17살 아이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이번 일을 통해 나영이도 많이 성장한 것 같았다. 반년이 지난 지금 나는 새로운 일상에 완전히 적응했다. 퇴근 후에는 나영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주말에는 둘이서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한다. 예전보다 훨씬 행복하다는 걸 깨달았다.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무엇보다 진정으로 나를 믿어주는 사람과 함께 살고 있다. 어제 나영이가 SNS에 올린 글을 봤다. 아빠는 말은 많지 않지만 늘 정의로웠다. 힘든 일이 있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끝까지 올바른 길을 선택하는 분이다. 나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 댓글에는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가득했다. 나영아, 너 아빠 정말 멋있다. 우리 아빠도 나영이 아빠 같았으면 좋겠어. 내 딸이 나를 자랑스러워한다는 것. 이보다 더 큰 보상이 어디 있을까? 지난 일을 돌이켜보면 물론 힘들었다. 19년 결혼 생활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걸 지켜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고 정의가 승리했으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내 딸이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정의가 무엇인지 배웠다는 것이 가장 큰 수확이다. 이제 나영이와 나는 새로운 가족이다. 혈연으로만 맺어진 게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진짜 가족 말이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 선량한 사람이 당하고만 사는 세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때로는 단호하게, 냉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아버지의 모습이니까.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